지지자도 당원도 아닌 사람이 특정 대선 후보의 특보로 임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정당 지역위원장도 동의 없이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여부는 여전히 하세월입니다. 아산 배방 어울림문화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사업비 증가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산시가 위탁 의료기관이 부족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방문 접종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지자도 당원도 아닌 사람이 특정 대선 후보의 특보로 임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벌어진 일인데 심지어 다른 정당 지역위원장도 동의 없이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백석동에 살고 있는 주부 박모 씨. 박 씨는 연휴 기간인 지난달 31일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공정한 나라 특보로 임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국민의힘 당원도 지지자도 아닙니다. 특보 임명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이게 뭔가 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이런 게 갑자기 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어이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겪은 건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당 황한철 천안시 지역위원장도 지난달 본인의 동의 없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사회적 경제 특보로 임명됐습니다. 황 위원장은 천안에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출마했던 정치인인데 기본적인 검증조차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정의당 천안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한 4년씩 이렇게 지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 검증 절차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뤄진 거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 있는 그 관리 주체에서 충남도당에서 이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약속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나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또는 진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1일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도 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여부는 여전히 하세월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안신일 씨. 선거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하는 분들이나 또 해당 지역 관련된 주민들도 혼란이 많으세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는 2월 안에 좀 빨리 하셔서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좀 정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해 7월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9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령 인구 편차에 따라 조치원읍의 선거구가 현재보다 한 곳 줄어들 수도 있고 동지역도 관할구역을 어떻게 나눌지가 좌우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를 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한두 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 16개 선거구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4년 전에 비해 지역별 인구 비례가 많이 달라진 만큼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시도의원에 대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세종시의원 예비 출마자들의 경우 내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 일정에 돌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현행 16개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후보자에게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겨 정치권이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총 8,585가구에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4인 기준 생계비 130만 4,900원, 주거비 42만 2,900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산시가 위탁 의료기관이 부족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방문 접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백신 미접종자로 별도 예약 없이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일정은 2월 7일 선장보건지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아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아산 지역 어린이집 351곳이 오는 11일까지 휴원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보육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내 아동 확진이 가족 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호자들에게 다중 이용 시설을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시범 운영과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사업비가 30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하반기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아산 배방 어울림문화센터입니다. 배방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다목적 홀과 공방, 강의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아산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희가 매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민간 위탁비로 혼자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비를 지원해주고 여기에 이제 맞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 해철도 부지에는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섭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과 돌봄센터, 수영장 등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며 다음 달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준공 시기는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시 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가 예상보다 3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특별 교부세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복컴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한 대당 700만 원씩 총 2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며 기후 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신규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해 임의용과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방역소도,
소모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지경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한 자활 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쌓아 자립 능력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현재 기존 종촌동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커피박 방앗간과 보람 꿈 베이킹 등 2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보람 종합복지센터로 확장 이전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의점 사업단인 보람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다자녀 가구 입장료 무료 서비스 대상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인데요.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 3월과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과 광복을 기념하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되새깁니다. 본 의원은 이민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사회가 국경일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쉬는 날로 보내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장기간 외세의 침입으로 순환을 받아왔으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구국 활동의 중심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 곳곳에서 목숨을 바치며 활동했던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십니다.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7,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유공자 중 훈장을 전달받지 않은 분은 전체 39%인 6,668명이며 이 중 2,300여 명은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탄압을 피해가며 가명을 쓰거나 행적을 지우고 활동했었기에 후손을 찾는 일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상당수는 그들의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서는 1995년부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정부 주도로 개선해 국가적 차원의 책임감을 높여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한국국적 수여사업 등을 추진하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귀국했을 경우 거주지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GO나 민간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고 지원해주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을 마지막까지 찾아 그 뜻을 기리고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중앙과 지방할 것 없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안들을 규정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유족인 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해외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적극 나서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 또는 취업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19년 쿠바 거주 한인 독립운동 후손 2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쿠바에 들어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귀화를 희망하는 후손들에게는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특성화고를 통해 취업과 진학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귀화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세종시 거주 4에서 5대 후손들에 대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펴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종시 공공 및 민간단체 등의 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한인단체와의 교류와 주요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발굴과 정리 작업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남긴 유물과 그분들의 증언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후손들은 교육할 기회조차 없이 가난을 대물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의 대외적 위상을 갖춰가는 우리 시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통해 사회의 역사인식을 공고히 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1일 아산 선장면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 10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는데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갈대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하늘에서는 시뻘건 불길을 잡기 위해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아산 선장면 갈대밭에서 불이 난 건 지난 31일. 소방장비 25대와 인력 86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갈대밭 10만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445건.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약 16%로 담배꽁초와 불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태운 재를 함부로 버리면 불티가 날아가 산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당국은 3, 4월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해충 박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수소 연료 전지차 40대를 보급합니다. 이 중 10%인 4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나머지 36대는 일반에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내 기업, 법인, 단체 등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새해 첫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공연은 구모영 예술감독의 지휘로 하모니스트 박종성, 소리꾼 조주선, 테너 류정필이 협연자로 출연하고 특히 천안 역사문화 프로젝트인 오케스트라를 위한 능수야 버드른의 초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입장권은 티켓 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이달 말까지 제3기 의정 모니터단 4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향후 2년 동안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집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일부터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을 분양합니다. 주말농장은 연기면을 비롯해 연서, 장군, 금남, 연동면 등 5개면 11개 농장에서 전체 965획을 제공하며 구획당 16.5에서 19.8제곱미터 크기로 분양비는 3.3제곱미터당 2만 원입니다. 또 정원형 텃밭은 7개 농장에서 전체 38구획을 제공하며 구획당 66제곱미터로 분양비는 30에서 60만 원입니다. 분양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공개되는 농장 정보를 활용해 농장주에게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